안녕하세요. 게임 개발에 도움이 되는 채널 게임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투가 진행되는 이 UI 부분과 전투를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CG 장르의 전투는 어떤 구조로 설계를 하면 좋을지 생각하면서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UI입니다. 이와 같이 저는 핸드 부분과 필드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핸드 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 적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보여주는 윈도우입니다. 필드는 핸드에서 가지고 있던 카드를 드로우했을 때 보여주는 윈도우입니다. 플레이어가 드로우한 카드가 표시되는 플레이어 필드 윈도우가 있고요. AI가 드로우하는 카드를 보여주는 에너미 필드, 이렇게 각각 처리하는 기능이 달라서 이와 같이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각 윈도우에 들어가는 아이콘 프리팹도 별도로 분리하였습니다. 해당 윈도우에 들어가는 아이콘 프리팹에는 이와 같이 클래스도 다 별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 클래스 안에는 그 윈도우에 맞는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핸드일 경우에는 이 가지고 있는 카드 상태의 값들이 들어가 있고, 만약에 이 카드를 필드에 드로우했을 경우에는 이 필드에 드로우되어 있는 상태 값들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필드 전용 클래스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윈도우에 들어가는 아이콘 프리팹이 다르고, 그 아이콘 프리팹에 연결된 속성, 연결된 현재 상태의 값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전투와 관련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든 전투 시스템은 크게 5가지 역할로 나눠보았습니다. 전투에 필요한 데이터 부분, 덱에 들어가 있는 카드들을 섞는 셔플 부분, 그리고 카드의 능력치, 어빌리티를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플레이어와 AI가 행동하는 방식에 대해 처리하는 부분, 그리고 전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메인 관리자 부분, 이렇게 5가지 역할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투 데이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플레이어나 적의 핸드 부분에, 핸드에 들고 있는 카드의 상태, 그리고 필드에 드로우 됐을 때의 카드 상태, 그런 대결 중인 카드의 현재 상태를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플레이어의 체력이나 내 손에 있는 카드 목록, 그리고 필드 위에 드로우 되어 있는 카드 목록들, 그런 정보들을 각각 관리하는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카드를 섞는 셔플 부분인데요. 현재 개발한 카드 섞는 방법에는 완전히 그냥 조건 없이 순수하게 랜덤으로 섞는 방식과 특정한 조건으로 가중치를 주는 그런 섞는 방식, 이 2가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셔플 부분은 다양한 조건과 기획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셔플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였고,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클래스를 생성하고 이 셔플 함수를 구성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 방식의 랜덤 카드 섞는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카드 능력입니다. 여기서는 어빌리티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에는 각 카드마다 다른 능력이 들어있는데요. 데미지를 주거나 체력을 회복시키거나 아니면 카드를 더 뽑거나, 이렇게 카드를 사용했을 때 그 일어나는 행동들을 이번 TCG 제가 만드는 시스템에서는 능력, 어빌리티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안에서는 카드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능력을 어떤 방식으로 실행해야 하는지, 그 모든 내용들을 구조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어빌리티를 추가하기 쉽게 전략 모듈로 한번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능력이
추가될 때마다 그 전략 클래스를 생성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확장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컨트롤러입니다. 이 컨트롤러는 전투에서 플레이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적 AI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이걸 담당하는 조종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레이어일 경우에는 마우스나 키보드로 버튼을 클릭하면 턴이 종료되거나 드래그 앤 드랍으로 다른 카드를 공격하거나 그런 행동을 전투 메인 관리자에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AI 컨트롤러는 어떤 카드를 낼지, 누구를 공격할지 그 컨트롤러 안에서 자동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플레이어와 AI 쪽 둘 다 동일한 명령 포맷으로 행동을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AI를 추가, 변경하거나 리플레이 기능을 붙이는 것도 쉬워집니다. 메인 전투 매니저의 동일한 명령 포맷으로 행동을 전달한다는 것이 이 커맨드 관련 클래스들입니다. 이 커맨드 관련 클래스도 인터페이스를 생성해서 확장을 쉽게 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커맨드별로 execute 함수 안에서 어떤 처리를 할지만 작성을 해주면 기존의 전투 시스템은 건드리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커맨드 부분도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전투 매니저입니다. 이 부분은 쉽게 말하면 전투의 감독과 같은 역할을 하는 매니저입니다. 이 매니저가 하는 일은 전투가 시작되면 덱을 만들고 섞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와 적에게 총 카드를 나눠주고 플레이어 턴인지 적 턴인지를 관리합니다. 그리고 플레이어가 마우스로 조작하거나 적의 AI에서 결정된 명령들이 들어오면 해당 명령에 맞게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카드 능력이 있을 경우 카드 능력들을 실행하고 처리하고 결과를 반영합니다. 전투 중 일어나는 모든 흐름은 이 전투 매니저 중심으로 처리됩니다. 데이터는 상태를 기억하고 컨트롤러는 행동을 요청하고 어빌리티는 능력을 실행하고 전투 매니저는 이 모든 흐름을 이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투 시스템에서 중요한 셔플과 커맨드 구조를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셔플입니다. TCG 장르에서 셔플은 단순히 카드를 뒤섞는 작업이지만 실제 게임 개발에 있어서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번 제가 셔플 시스템을 만들면서 이런 iShuffle Strategy라는 인터페이스를 분리하였는데요. 이렇게 분리한 방식의 장점이 있다면 여러 가지 셔플로 구현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전략 클래스를 하나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게임 기획이나 밸런스가 변하더라도 기존 전투 로직은 건드리지 않고 셔플 방식만 교체해서 전투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만들어 본 전략 중 하나는 피셔 예티지 알고리즘 기반으로 하는 완전한 랜덤 셔플입니다. 카드 덱 리스트에서 무작위로 카드를 뽑아서 새로운 순서로 다시 쌓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이 전략은 튜토리얼이나 일반 스토리 모드, TCG 게임 규칙, 이 게임 규칙을 이해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가중치 기반 셔플입니다. 이 방식은 코스트나 카드 타입별로 조금 더 앞쪽에 나타나게 하거나 뒤쪽에 나오게 하는 미세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반 턴이 너무 답답하지 않도록 코스트가 1이나 2인 카드의 가중치를 올리거나 특정 모드에서는 버프 카드, 스펠 카드가 초반에 더 많이 나오도록 조정한다거나 이렇게 미세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셔플에서는 시드 매니저도 함께 들어가는데요.
테스트를 할 때 같은 상황을 다시 재현하고 싶을 때나 아니면 다른 협업하는 사람들에게 특정 시드를 공유하고 싶을 때, 아니면 AI 시뮬레이션을 반복 테스트하고 싶을 때 고정 시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 플레이에서는 매번 다른 시드를 사용해서 랜덤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셔플 관련을 확장한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iShuffle 스트래지를 상속받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이 셔플 함수 안에서 원하는 셔플 관련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커맨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전투 중 일어나는 행동을 한 줄의 데이터로 표현한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손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행동이나 아니면 다른 카드를 공격하는 행동, 아니면 영웅을 공격하는 행동,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나하나 커맨드 객체로 만들어서 전투 매니저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그 전투 매니저에서 이 각 타입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장점이라고 하면 플레이어의 입력을 UI에서 바로 실행하지 않고 UI와 게임 로직이 분리됩니다. AI도 마찬가지로 같은 커맨드 구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편합니다. 그리고 이 커맨드 리스트를 만약에 저장한다면 리플레이 기능 같은 것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커맨드는 보통 이런 정보들을 들고 있는데요. 누가 실행한 명령인가? 플레이어가 요청한 것인가? 아니면 AI가 요청한 것인가? 아니면 어떤 명령의 타입인가? 그리고 카드의 현재 상태 데이터, 카드의 고유 번호나 아니면 공격자, 아니면 타겟 대상의 카드 정보들,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기에 추가로 확장 파라미터를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커맨드는 무엇을 할지만 알고 있고 어떻게 실행하는지는 전투 매니저에서 실행하고, 전투 매니저에서 실행했을 때 이 각각의 커맨드 핸들러의 execute 함수가 호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커맨드가 처리되는 흐름을 보자면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가 카드를 핸드에서 필드로 드로우했을 때 시스템 상에서는 카드를 사용한다라는 커맨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커맨드를 전투 매니저에 전달하게 되면 전투 매니저에서는 여러 개의 커맨드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거나 하나의 커맨드만 처리하거나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커맨드 핸들러에서 처리가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만약에 카드에 특별한 뭔가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처리하는 부분도 함께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AI가 자율적으로 행동하더라도 AI가 직접 카드 실행 코드를 호출하는 게 아니고 어떤 카드를 사용한다라는 커맨드만 생성하고 전투 매니저로 전달합니다. 전투 매니저는 이게 플레이어인지 AI인지는 상관없고 커맨드의 타입에 따라서 동일하게 처리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TCG 전투 시스템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현재 전투 상황을 유지하는 상태 시스템이 있고, 덱을 어떤 방식으로 섞을지 결정하는 셔플 시스템, 그리고 카드 능력을 실제로 실행하는 어빌리티 시스템, 플레이어나 AI의 행동을 전달하는 커맨드 시스템,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을 컨트롤하는 전투 매니저 시스템, 이 5가지 요소가 이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TCG 장르의 전투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셔플과 커맨드는 이 전투 시스템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셔플은
카드 리스트를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서 전투의 난이도나 컨셉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요. 커맨드는 다양한 전투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전투 컨셉이 또한 다양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TCG 전투 시스템을 설계할 때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이런 구조가 중요한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